어느 날 샤워를 하는데 이제 워치랑 휴대폰을 같이 들고 들어간다. 이러면 이제 조금 이상한데 생각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아이디 비번 같은 것들이 점점 바뀌고 패턴을 잠그기 시작하죠. 그리고 차량을 특히 좀 보셔야 되는데 차의 블랙박스를 한 번씩 켜보시면 안녕하세요. 그날솔루션 이지은 변호사입니다. 굉장히 평범해요. 그리고 본 배우자분을 보면 아니 왜 이런 분을 두고 이런 여성분과 혹은 남성분과 관계를 할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본 배우자보다 조금 못한 분과 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. 심리적 편안함을 느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집안에서는 어쨌든 의무가 더 강조가 되는 집안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뭐 집에서 조용히 해야 되고, 그리고 이제 일을 하고 들어오면 피곤하니까 일찍 자야 되고 그러는 거가 있고, 제가 들은 말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. 여행을 가도 나는 그냥 짐꾼인 것 같았다. 오로지 아이들과 와이프를 위한 그런 여행이고 나는 그냥 짐만 들고 가는 사람이고 투명인간 같았다. 그런데 어느 모임을 가서 어느 여성분을 봤는데 이분한테는 내가 전부인 거예요. 뭐 조금만 해도 사탕을 하나 사서 너무 좋아하고, 뭐 잠자리 같은 경우에도 뭐 하나만 하면 뭐가 좋았다 이렇게 피드백이 너무나 오니까 이런 관계가 좋은 거죠. 그런 부분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우리가 그 주장을 법적으로는 뭐라고 하냐 하면 이미 이 사람과의 부정행위를 하기 전에 우리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라는 주장을 합니다. 이 나의 부정행위 때문이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. 사실 많이 먹히는 주장은 아니에요. 그래서 오히려 본인의 부정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남 탓을 한다 라는 걸로 받아들여서 괘씸죄가 좀 적용이 돼가지고 위자료가 더 늘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. 소송을 할 때도 웬만하면 전 추천드리진 않아요. 공통적으로 휴대폰을 굉장히 조심합니다. 평소에는 이제 충전기에 두고 그냥 편하게 다니고 하다가 어느 날 샤워를 하는데 이제 워치랑 휴대폰을 같이 들고 들어간다. 이러면 이제 조금 이상한데 생각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아이디 비번 같은 것들이 점점 바뀌고 패턴을 잠그기 시작하죠. 그리고 차량을 특히 좀 보셔야 되는데 차의 블랙박스를 한 번씩 켜보시면 일정 시간 동안 지워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뭐 틀림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사람이 늦게 들어오는 패턴이 있는지를 일단 확인을 하고요. 예를 들면 꼭 목요일에는 늦더라, 회식이 있다고 하더라. 그 패턴이 잡히는 순간 거기 가보셔야죠.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가봐서 잡았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이걸 드러내시면 안 돼요. 결국은 이 사람들이 만나는 관계라고 하더라도 유부남인 거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둘이 모텔을 들어가도 상간소송을 할 수 없어요. 나의 배우자를 상대로는 할 수 있지만 왜냐? 고의가 입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. 그래서 남편이 잘 때 사실 이것도 요즘은 좀 문제가 되는 거긴 한데 패턴을 공유한다든지 이런 휴대폰이 있다면 부정행위에 고의가 있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소송을 하든 합의를 하든 오픈을 하셔야 됩니다. 중요한 증거는 결국 그거죠. 스킨십이 있는 사진이나 영상,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녹음 카카오톡 문자. 블랙박스가 녹음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나오는 신차에는 그 녹음 기능이 없는 것도 있어요. 그래서 점점 증거 찾기가 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. 이게 또 가장 큰 문제인데요. 제3분할에는 영향이 없어요. 불륜을 저질렀는데 그냥 위자료에서 사실 끝나거든요. 이혼 소송에서는 부정행위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에 한 10배 정도를 제3분할에다가 힘을 쏟으셔야 돼요. 예전에 내가 우리 집에서 혹은 우리 집 쪽의 가족에게서 받은 돈, 거래 내역 이런 것들을 모으는 정성, 그러니까 재산에 내가 더 많이 기여를 했다는 것을 모으는 정성이 더 필요한 거죠. 판결문에는 누구의 유책으로 이 혼인이 파탄이 났는지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고, 이혼 소송에서는 부부 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이에 대한 문제도 당연히 있겠죠. 중간에 조정이라는 걸 거치게 되는데 그런 조정을 할 때도 유책 배우자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하기는 합니다. 왜냐하면 판결이 되게 되면 나중에 나의 아이들이 누구의 유책으로 이 혼인이 파탄났는지를 알게 되니까 남아버리니까 그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그럼 제3분할을 좀 더 줄 테니까 조정을 하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는 있죠. 그래서 이혼 소송에서 이게 결정적으로 아주 크게 차이가 나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간접적으로 제3분할이 차이가 나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.